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의 어른들의 약속 때문에 결혼을 강행했던 딸 가진 엄마입니다. 요즘 어른들의 뜻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정략 관계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집안끼리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자녀 결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제 할아버지와 남편의 할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만난 인연이거든요. 완전 영화 한 편 만들어내도 될 소재일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도 결혼하면 그 마음이 식는다는데 사랑 한 번 해본 적 없는 남자의 방탄함은 얼마나 못 볼 꼴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가 이어주는 인연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듣자 하니 저희 할아버지가 남편의 할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출근 도중 웬 난폭 운전하는 차주 때문에 아주 큰 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걸 미리 감지했던 남편 할아버지가 트럭으로 그 앞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브레이크 고장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고 다행히 트럭을 들이받고 멈추게 된 거라네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대신 남편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걸로 들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이 차량이 트럭 뒷부분을 박는 바람에 남편 할아버지도 발목 골절만 되었을 뿐 운 좋게 목숨은 부지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두 분이 인연이 되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남편 할아버지 병원비부터 간병인까지 다 붙여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할아버지가 경제활동이 끊기니 그것에 대한 보상도 직접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가구회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먹여 살린다고 크게 형편이 흔들리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남편네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걸 알고 남편 할아버지에게 옆집 주택 건물을 구해다 주면서 사이좋게 나란히 전원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이 옆집에 살았을 만큼 친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관계가 저와 남편에게로 이어졌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은인? 정신적 지주? 그런 관계를 끝까지 쥐고 가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 같은 시기에 얻었다 보니까 운명 같은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와 남편은 일면식도 없는 각자의 할아버지 존재 때문에 그렇게 강제 만남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들의 인연을 저와 남편이 대신 떠안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 분위기가 손녀 손자 넘겨주는 게 꽤 있는 일이다 보니 생긴 불상사라고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물론 저는 끝까지 싫다고 저항을 했습니다. 남편 쪽에선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당시 처음 그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솔직히 장난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바로 결혼 준비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때가 가장 반항기가 심했을 때였을 겁니다. 당시 사춘기보다 더 심한 갈등을 일으켰으니까요. 싫다고. 할아버지도 진짜 너무해. 내 삶인데 왜 할아버지가 멋대로 정해?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다른 애들은 전부 해외여행 간다고 난리인데 왜 나만 결혼 준비를 해야 되냐고. 싫어. 절대 안 해. 어른들 약속 어기면 하늘에서 천벌 받아. 할아버지가 너 하나 보고서 다른 형제들 말고 네 아빠한테 재산 상속해준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약속은 지켜야지. 네가 자꾸 거절하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돈 들고 튄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다 마음대로 했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그렇게 해? 엄마 아빠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걸렸어.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닌 어른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얌전히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하지. 시끄럽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네가 그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모든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 일으킨다 생각하고 할아버지 뜻대로 해. 보니까 남자 쪽 인물이 영 아닌 것도 아니더라. 부모님에게 대들어봤자 싸움만 길어질 뿐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 큰 나이에 초등학생 때도 안 해본 난동까지 부렸거든요. 울고 불고 떼쓰고 악까지 질렀는데도 부모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땐 한동안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했었네요. 심지어 집을 나온 그날 저는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을 문자로 남겼었는데요. 결혼하라는 그 제안을 거두지 않으면 평생 천륜을 끊어버리겠다고 부모님한테 감히 협박 문자를 보내버렸죠. 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만큼 팔려가듯 결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모님께서 한낱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은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보물같이 여겼는지가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상속된 것이 많아서 그 깊은 뜻을 거역할 수가 없고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한다면 정말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왜 어른들 약속 때문에 부모님과 연을 끝내 만에 이런 사정에 휘말려야 되는 건지 당시 제 처지가 괴롭기만 했는데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단념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깟 결혼 때문에 부모님과 연을 끊는다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말 사형 선고 받는 기분으로 그 결혼을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랑 제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서로의 처지가 꽤나 차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 여태 직업 하나 없는 공시생이었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리 해온 취업 준비 덕분에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한 지도 꽤 되었죠. 저희 친정 쪽이 가구 회사 때문에 원래부터 살림이 좀 넉넉한 편인데 그에 반해 남편 쪽은 평균에 못 미치는 형편이었던지라 제가 시댁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남편이 대릴 사위로 친정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시댁도 우리 재산 때문에 남편더러 친정에 밉보이지 말고 잘 붙어있으라며 남편한테 단단히 일러놓았더군요. 한날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상견례 이후로 시댁의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아가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해도 네가 좀 이해해주면서 살아주라. 너와 달리 우리 아들은 배운 게 많이 없어.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해서 어릴 적부터 겨우겨우 남들 쫓으며 키웠거든. 너한테는 한참 못 미치는 남편감일 테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착한 애니까 꼭 잘 좀 데리고 살아줘. 네, 뭐 그런 걸 저한테 부탁하고 그러세요. 어른들 뜻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도 잘하고 신랑도 잘해서 서로 맞춰가야죠. 부족한 건 저도 많아요. 그런 걸로 서로 다투는 일은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고맙구나. 앞으로 시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한테 안부 전화도 필요 없고 명절 때도 여유가 되면 들리던가 해. 굳이 억지로 시간 내서 올 필요 없단다. 시댁에선 저를 굉장히 귀한 며느리로 대해줬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친정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남편까지 친정에 와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남들은 결혼하면 친정집 가는 걸음이 그리 어렵다던데 저는 반대였어요. 시댁을 마주할 일이 가문에 콩나듯 거의 없었죠. 저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부가 겪는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고 시댁 눈치도 안 보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기쁘다고 해야겠네요.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오점이 없을 만큼 나름 우수했거든요.
그러나 역시 하나 있는 오점 또한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시댁과 갈등이 없으면 뭐합니까? 남편은 없는 형편에 눈치까지 없고 성품도 저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스운 짓을 친정 어른들이 모르도록 교묘하게 행동한다는 것도 여우 같고 참 교활했죠. 자기야, 나 오늘 학원에서 웬 어린 여학생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 심심해서 그러는데 술 한잔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내가 엄청 잘난 아내 있다고 거절했어. 잘했지. 제 남편은 자랑할 게 없어서 고작 저런 걸 자랑이라고 떵떵거리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더 우스운 건 뭔 줄 아시나요?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안 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 돈 받아서 학원까지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서 결국 여학생 하나랑 딴짓을 해버렸더라고요. 밥 사 먹으라고 줬던 내 카드로 여학생이랑 술을 먹었던데 그 나이가 되도록 카드 긁으면 문자가 날라오는 줄도 몰랐나 봐요. 게다가 그 여학생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지 학원 땡땡이까지 치고 거기서 두 집 살림 비스무리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살림 차려준다고 제 카드를 마구 긁으니 문자 날라오는 게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다니는 학원에 제 친구가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일부러 그 학원을 등록해줬고 제 친구가 그곳에 있다는 걸 남편한테는 알리지 않는 상태였죠. 원래부터 사랑하지 않기도 했지만 마음을 전혀 내준 적 없는 생판남이 제 돈으로 딴짓까지 했으니 죽어라 꼴 보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당장 학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빠르게 돌아오더군요. 남편이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근무 중인 미술관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직장으로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걸 알고서 일부러 작정하고 왔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학원은 왜 끊어? 내가 거기서 무슨 쪽팔림을 당하고 왔는지 알아? 어린애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쫓겨났다고. 내 꼴만 우스워졌다고 생각해? 내가 우스워지면 당신 꼴도 똑같이 형편없어지는 거야. 미쳤어? 조용히 해. 여기 내 근무지야. 학원 잘린 게 뭐 자랑이라고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당신이 당신 스스로 이미지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 못해?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얌전히 기다려. 내가 당신 개야? 돈 많다고 유세 부리는 거 참아줬더니 사람 참 간사하다. 내가 맞춰주기만 하니까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나도 여기서 당신한테 똑같은 수치심 느끼게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어쩌나? 그게 싫으면 당장 학원 재등록해. 수치심? 당신이 나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데? 내가 내 카드로 바람피고 두 집 살림까지 차리는 놈을 너그럽게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니?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돈으로 유세 부린다고? 알면 이혼 안 하고 끼고 사는 걸 감사하게 여겨. 남편은 직장이라서 제가 사람들 눈치 보고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더러 난처해지라고 먼저 공격한 것 같은데 되레 자기 얼굴만 팔리는 꼴이 되어버리자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도주해버리더군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먼저 제게 넙죽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실수했어. 처가 식구들 눈치 보느라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제발 학원만 다니게 해주면 안 될까? 누구 하나 잡아먹을 것처럼 찾아와서 덤벼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꼬리 내리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나랑 같이 사는 게 갑갑하고 자존심 상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혼해 줄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감히 이혼을 얘기하겠어. 그냥 나도 모르게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욱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근무지 찾아간 건 특히 내가 생각해도 정말 창피한 짓이었어. 저는 남편의 반성하는 태도를 크게 보고 다시 학원을 보내주었는데요. 제 친구가 있는 곳은 쪽팔려서 못 가겠다길래 다른 학원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한동안은 조용히 공부에만 열중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제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무탈한 세월 동안 남편이란 사람한테 정이 들었나 봐요. 딱히 아이를 가지는데 남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저의 출산과 동시에 남편은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니까 제법 남들 사는 것처럼 가정이 꾸려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이젠 남편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는 일은 영무원이었는데 집이랑 거리가 좀 있는 역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선뜻 제 차를 내주었어요. 참 웃긴 게 남편으로 보는 것과 아이 아빠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이 아빠로 보니까 남편한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었어요. 또 막상 남편이 제대로 된 직업인이 되니까 애 하나 키워낸 것처럼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건 사랑하는 사이고 아니고를 떠나 말 그대로 정이었고 살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에 적응해 갔던 거죠. 남편은 제가 주는 차를 눈치 보면서 거절하다가 금세 고맙다고 냉큼 받아갔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린이집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복직을 해야 했는데요. 아이의 어린이집이 친정과 멀어서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아주 오래 지나서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정 부모가 눈치 준 건 없는 것 같은데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길래 혼자서 눈치를 많이 봤나 싶어 좀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분가를 해서 아이는 3살 나이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였습니다. 아이를 하원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수 없이 맘시터까지 고용하게 되었는데요. 돌보미 아줌마를 구하는 건 처음이라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아줌마도 잘못 걸리면 애 버릇에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양가 어른한테 맡기는 건 실례잖아요. 사실 방도락은 맘시터밖에 없는데 몇 없는 악플들 때문에 자꾸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결국엔 이 선택지로 가야 하는 걸. 나름 주변인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최대한 스펙 괜찮은 맘시터를 고용했고요. 당시 제가 30 중반이었는데 맘시터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해봤던 40대 초반으로 선정했어요. 다행히도 선생님을 했던 분인지라 아이 다루는 것이 서툴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보여서 고용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세롬이가 누굴 닮아서 벌써부터 한 인물 하나 했더니 그게 다 엄마 유전인가 봐요. 다른 건 이미 공지받아서 알고 있는데 혹시 세롬이한테 따로 주의점이 있을까요? 칭찬 감사드려요. 역시 아이를 다뤄보신 분이라서 질문 자체가 다르네요. 덕분에 벌써 안심이 됩니다. 따로 조심해야 될 건 딱히 없는데 세롬이가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음식도 안 가리고 잘 먹거든요. 맘시터는 제 말을 휴대폰에 기록하면서도 옆에서 제 딸이 관심을 보이면 상냥한 미소로 사근사근 대해주었습니다. 딸도 이모 하면서 금세 잘 따르더군요. 근무 시간이 아이 하원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면 되었는데 제가 퇴근을 7시에 하기에 2시간 더 연장해서 일을 해주셔야 했거든요. 보통 5시 이후엔 아줌마도 집에 가서 저녁 차릴 시간이니까 근무 시간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혼을 해서 자기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챙길 식구가 없어서 저녁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드렸는데 아줌마가 다 지난 과거라며 시원시원하게 넘어가시더군요. 아줌마 인상이 처음부터 너무 괜찮았기에 저는 배고프면 아이 저녁 먹일 때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도 막상 제가 겸상 제안을 해주니 누구랑 함께 밥 먹은 지 오래돼서 쓸쓸했다면서 우리 애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내가 맘시터 고른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혔구나 자만을 했었네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무탈하게 생활 패턴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새벽 근무를 뛰게 되면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게 된 남편이 맘시터 아줌마가 출근할 때쯤에 퇴근을 하니까 늘 서로 마주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줌마랑 남편이 마주보고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육감적으로 남편이 바람폈던 지난 행적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이 기억하는 뇌의 반응이었죠. 둘을 보고 당황해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별일 아닌 것처럼 자기 옆자리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 새롬이 봐주는 고마운 분인데 밥 한 끼도 대접 못 해줬잖아. 당신도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앉아. 밥 공기 하나만 더 놓으면 되거든요. 얼른 오세요, 사모님. 그리고 제가 꽃게 좀 꺼냈었는데 괜찮으시죠? 이건 해산물 오래 두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식사가 누가 봐도 집에서 차린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줌마가 직접 해놓은 거더군요. 우리 아이 하원하고 배고파하면 밥을 먹여달라고 부탁하긴 했기에 아줌마가 요리하는 걸 처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남편한테 해주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였나요? 남편이 과거에 몹쓸 실수를 저질렀다는 선입견 때문에 너무 넘겨짚는 거였을까요? 여자의 촉이라고 증거 없는 의심은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수상한 장면이었는걸요. 한 달 지났다고 편해져서 그런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맘시터가 제 남편 와이프인 줄 착각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다정해 보였다니까요. 제 딸은 아줌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줌마가 먹여주는 밥을 잘 얻어먹고 있는 딸아이 모습마저도 불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제가 이 집의 불청객인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타나니까 딸이 밥 먹다 말고 제 품에 안겨오긴 했어요. 딸아이까지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고 종알종알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더 묘한 속상함을 느꼈던 것 같네요. 그냥 그러려니 넘겼지만 그 이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맘시터가 직접 차려준 밥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퇴근하기 전 인사라도 하러 올까봐 알아서 퇴근하면 된다고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얼마 후 맘시터가 퇴근을 했는지 남편이 딸을 안고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맘시터랑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 둘이 사이좋게 밥 먹고 담소 나누고 그 정도로 대화를 튼 거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친해지긴 뭘 친해져. 그냥 우리 새롬이 봐주는 선생님이라서 대접하려고 그랬다니깐. 당신 오늘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오늘따라 까칠하네. 정말 제가 까칠하고 예민했던 걸까요? 남편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맘시터와 별 관계 아니라며 해명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몰아세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빠르게 접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일에 쉬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쉬는 날에는 당연히 돌보미 아줌마가 필요 없어서 아줌마도 휴일인데요. 그래서 그날엔 아이 등하원도 제가 시켜요. 여느 때처럼 한날 아이와 함께 하원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다짜고짜 아이가 저한테 수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왜 엄마가 데리러 올 때는 아빠가 안 와?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안 돼? 나 또 떡볶이 먹고 싶어.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순간부터 아이의 등하원은 늘 저와 맘시터 몫이거든요. 남편은 영무원 근무 시간 때문에 시간 내기가 애매해서 아이 하원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대로 물어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모 올 때는 아빠도 계속 같이 왔는데 이모가 세롬이 다리 아프다고 안아주기도 했어. 다음에는 우리 국수 먹으러 간대. 잠깐만, 세롬아. 아빠가 왔었다고? 세롬이 데리러 아빠까지 왔었어? 엄마는 이모 혼자서 세롬이 데려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데. 아빠랑 이모랑 같이 손잡고 놀았어. 같이 밖에서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이모가 세롬이 떡볶이 안 맵게 씻어주고. 딸의 얘기를 들으니 남편과 맘시터 사이에 제가 모르는 만남이 더 있다는 걸 눈치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기 전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소형 녹음기를 구매해버렸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이 가방 옆구리에다가 몰래 넣어뒀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결국 제 심증을 확신하는 꼴이 되었고,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소송 물증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다 팩캠까지 달았어요. 집안 인테리어나 가구에 관심 없던 남편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은 그날 일찍이 반차를 내고 집 주차장에서 확인하기만을 기다리다가 맘시터 출근 시간에 휴대폰을 켜서 팩캠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맘시터 둘이 현관을 나란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의 손을 놓더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스킨십까지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간 마이크를 켜서 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렸죠. 내 앞길에 빨간 줄 하나 피해보자고 저런 짐승 새끼를 그냥 내버려뒀네. 당신한테 내가 너무 과분했나 보다. 그만 놔줘야겠어. 제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자 남편이 소리나는 곳을 찾느라 고개를 획획 돌리는데 그 꼴이 그렇게 우습고 재수가 없지 뭡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도 당황해서 남편한테 뭐냐고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집까지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전히 신발장 앞에 서 있던 둘은 깜짝 놀라더군요. 아줌마가 비명까지 지르며 놀랐는데 그 순간 제 남편과 포옹을 하길래 마침 들고 있던 폰으로 그 모습까지 찍어버렸네요. 속상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없었고 사랑도 한 적 없는 남자니까요. 그저 정 때문에 귀한 딸아이를 얻게 된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감사의 일이네요. 당신 취향은 대체 뭐야? 어린애야, 아줌마야? 아니면 짐승처럼 가리는 게 없어? 어쩜 그렇게 줏대 없이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하니? 시댁 식구들이 참 안쓰럽다. 당신 같은 것도 아들이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혼수 대주셨는데. 뭐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무례야? 대체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진은 또 왜 찍는데? 애 보는 앞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참 잘하는 짓이다. 말 조심 안 해? 애 앞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 안 한 게 누군데. 당신은 입이 수천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빨리 이혼하고 당신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이 아줌마도 소송할 거고. 네? 아니 사모님, 오해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세롬 아빠, 빨리 해명해봐요. 사모님이 크게 착각하시잖아요. 둘은 당황해서 서로를 눈치봤지만 가진 것 없던 남편이 먼저 나서서 아줌마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비굴한 모습은 제가 본 사람들 중 단연 1등이었지 않나 싶네요. 난 아니야. 이 아줌마가 나 꼬셨어. 내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자꾸 자기 남편이랑 이혼했다면서 꼬시니까 흔들린 것뿐이야. 뭐라고요? 세롬 아빠, 먼저 저한테 치근덕거리셨잖아요. 저더러는 저처럼 가정적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방금 또 그런 소리 해놓고선 왜 이래요? 뭐래. 내가 뭐하러 젊고 능력 좋은 아내 두고 당신같이 가진 것 없는 늙은 아줌마한테 관심을 주겠어요? 우리 세롬이 봐준다고 잘해준 것뿐인데 아줌마 혼자 착각해서 나 꼬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 이 아저씨가 미쳤나. 당신 딸이 다 들었어요. 세롬이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세롬아 이리 와봐.
너희 아빠가 분명 이모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제 앞이라고 오바해서 쇼하려다가 오히려 감정이 격해져서 둘이 다투는 것 같은데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애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감히 제 딸한테 구정물을 튀기려길래 당장 아줌마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연히 남편까지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아줌마 얼굴에다가 그동안의 급여를 전부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렸죠. 밖에서 둘이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안 될 보잘것없는 관계면서 둘이 왜 바람을 폈을까요? 아마 둘 다 머리가 아주 멍청한 게 틀림없어요. 저는 맘스터 업체 후기에다가 그 상간녀 신상을 다 까발렸습니다. 불륜 사실을 전부 퍼뜨렸어요. 아줌마는 곧장 맘스터 자격정지와 함께 맘카페 후기가 빠르게 공유되더니 해당 업체 불매까지 펼쳐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아줌마의 소식이 유명해지면서 몇몇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아줌마에게 돌보미를 맡겼던 다른 엄마들까지도 서둘러 자신들의 남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줌마의 실체를 알게 되자 눈에 뵈는 게 없던 아줌마는 저를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언제 쉬는지 알고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이 모든 사실이 오해라고 해명하세요. 솔직히 억울한 건 저거든요. 진짜 먼저 꼬신 사람이 새롬 아빠라고요. 애한테 안 물어보셨죠? 물어보면 분명 새롬 아빠 행실 밝혀질 거예요.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돌아가요. 다시 새롬 아빠랑 삼자 대면 합시다. 내 남편이 바람피는 거 제가 한두 번 보는 줄 아세요? 누가 먼저 꼬셨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남편이나 아줌마나 아이 앞에서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게 죄라는 거죠. 그것도 남의 집에서 겁도 없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더 억울하죠. 사모님은 새롬 아빠가 저를 유혹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내버려둔 건 뭐 잘한 일인가요? 이거 알고 보면 둘이 한 통속 아니야? 남편 관리 똑바로 못한 그쪽 잘못을 어디다 뒤집어 씌워? 그렇게 화가 나고 분하면 넘어가질 말지 그랬어요. 왜 제 남편의 저렴한 유혹에 넘어가서 개망신을 당합니까? 어딜 가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요. 남 탓은 그만하시고 아줌마랑 남편 쌍방 잘못이니까 세상 조용해질 때까지 얌전히 지내세요. 아참, 위자료 많이 준비하시고요. 아줌마를 내버려두고 문을 닫아버렸더니 아줌마가 집 앞에서 난동 부리며 우리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차가 2대나 와서 아줌마를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 밖으로 쫓겨나는 아줌마를 보는데 혼자 보기 아까운 거 있죠? 남편은 마침 근무 시간이라서 저 꼴을 못 봤네요. 자기가 마음 준 여자의 꼴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갈 데도 없어서 내내 집 앞에 죽치고 있었어요. 출근은 하면서도 귀가하는 곳은 우리 집 앞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등 하원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한테만 신경 쓸 동안 남편이 저만 보면 붙잡고 세워서 계속 용서를 비는 거 있죠. 밥도 근무지에서 먹는 것 말고는 전혀 입도 대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이 등원시켜주고 오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매달리기를 반복했는데 입냄새까지 나서 신경질이 더 나는 거 아니겠어요? 딸애마저 아빠가 뻗는 손길을 슬쩍 피하며 제 옷에 코를 묻었으니 그 몰골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 손에 딸애가 닿지 않도록 안아들었습니다. 아빠를 보지 못하게 등지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으라고. 그게 내 최대 잡이라니깐. 여기서 소송까지 가면 당신 진짜 시댁 어른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이래? 안 그래도 없는 형편 더 어려워지게 만들 셈이야? 효도를 못했으면 적어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지.
당신 바람핀 행적 한두 번 아니라서 위자료도 꽤 거액으로 청구될 텐데 괜찮겠어? 여보, 세롬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세롬이 아빠 없이 크게 할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완전 쥐죽은 듯 살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응? 내가 뭐 때문에 사랑해본 적도 없는 남자를 위해서 2번이나 눈 감아주겠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한테 빚진 거 다 갚지 않았나 싶은데? 세롬 엄마, 이러지 마. 당신 현명한 여자잖아. 지금 이러는 거 세롬이한테 아무런 도움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정말 모질이었어. 이번만 넘어가주면 내 월급도 당신 다 줄게. 옛날처럼 다시 당신한테 용돈 탔을게. 제가 보기엔 이 남자는 비굴하고 머리 숙이는 걸 원래 잘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사과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더는 할 말 없다고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인지 갑자기 목소리가 돌변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우리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하지 뭡니까?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나 세롬이한테 무슨 짓 할지도 몰라? 당신 세롬이 영영 안 봐도 괜찮아? 마음만 먹으면 세롬이 빼돌리는 거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전쟁터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제 딸을 건드리는 거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어느 엄마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의 도가 지나친 겁박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딸애를 먼저 집에 넣은 뒤에 남편의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자기 딸을 두고 그런 소리 짓거릴 수가 있어? 내가 만만해? 당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세롬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네 인생 영원히 망하고 싶으면 말이야. 남편의 변명 따위 더는 들어주지 않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한참 대문을 두들기며 애걸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제가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얼마 뒤 남편은 경찰로부터 상간녀가 쫓겨난 것처럼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걸 그만두고 시댁으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시댁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눈치챘던 사실이었어요. 시댁에선 제게 사정하면서 못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미안하다. 세로매미야. 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저지른 일이야.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너한테 버려지면 정말 기 못 펴고 살 아이야. 그나마 애미 너랑 같이 살면서 직장도 구하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던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잖니. 제발 부탁이다. 우리 아들 실수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한테 아이 아빠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세롬 아빠가 세롬이 핑계로 자꾸 저 찾으면 좀 말려주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세롬 아빠보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거라 믿어요. 사실 시모 전화에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시부모는 늘 쥐죽은 듯 우리 친정에 다 맞춰주셨거든요. 시부모의 잘못은 아니기에 저 또한 어른들한테 사과받는 입장이 죄송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시부모가 비는 용서에 남편의 다분한 바람기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저는 시부모에게 그간의 남편의 여러 행적을 말씀드리며 완강히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아들의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받고 더 이상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낱낱이 고백하고 제 입장을 밝혔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영무원 밥줄은 끊지 않을 테니 딸아이 양육비나 제대로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만 듬뿍 받고 벼룩 같던 남편을 털어냈어요. 참, 도장 찍기 전 남편이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로 찌질한 면모를 보여주길래
증여된 재산에 뭘 탐내냐고 면박만 주고 인연을 끊어버렸네요. 제가 결혼 생활을 10년도 안 되게 끝마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재산 분할 받은 걸로 기분만 좋아서 저 벼룩 같은 놈이 어디 반성이란 걸 했겠습니까? 현재는 저는 5살이 된 딸아이와 함께 거처를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친정 주위에 유치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곳으로 재입학시켜버려서 아마 전 남편이 딸을 찾아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딸의 마음이었는데요. 혹시 아빠를 찾지는 않을까 속으로 걱정했지만 딸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며 늘 먼저 말해주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 입장에선 부모가 싸워서 갈라지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텐데 어쩜 이리도 아빠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선생님 말로는 철이 빨리 든다는 게 아이한텐 참 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이의 정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생님과의 상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그저 건강하게 엇나가지 않고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겪지 않아도 될 경험과 스트레스를 받은 세월이 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기만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세롬이를 보면 그 아까웠던 모든 세월이 다 용서되는 기분입니다. 친정 부모도 제게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그걸 빌미로 딸의 인생을 망쳐선 안 되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이혼하고 온 제게 지금이라도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디 잠시 여행을 갔다 오길 원한다면 세롬이한테 아이 돌보미를 붙여줄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지난날이나 현재나 앞으로나 제 딸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딸 때문에 살고 있는 제게 우리 딸을 또 남의 손에 맡기라고요. 이젠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긴 기분이네요.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딸을 데리고 가지 딸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제 뜻을 이해해주고 우리 세롬이한테 정말 좋은 조부모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몰랐는데 세롬이가 할아버지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끔은 딸한테 아빠의 자리가 필요한 건 아닌가 살짝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훗날 새로운 남자와 재혼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마냥 거부하지만 말고 한번 생각해 볼까도 싶어요. 물론 현재는 이대로도 참 행복하네요. 전 남편만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한동안 제 시간은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사연이 듣는 분들에게 좀 기가 막혔을까요? 저의 대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의 방법만 택했다 보니 이혼이란 결과를 낳았네요. 딸에게 아빠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버린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요. 이렇든 저렇든 제 스스로 후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연을 작성하기 전에 다른 사연들을 몇 개 들어보았는데요. 세상에는 참으로 짓궂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쩜 같은 사람의 탈을 쓰고도 이리 여러 가지의 인성들이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글을 감상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저처럼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일을 겪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2번 다시 사연자로서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